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종 사건들을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죠. 왜 그들은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이러한 의문들은 실종 사건을 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단순한 부재를 넘어 실종은 남겨진 이들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과 불확실성, 그리고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실종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했던 몇몇 미제 실종 사건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 기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며, 그 고통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제 상태로 남아있는 실종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 가출로 치부하거나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성인 실종의 경우 자발적인 가출 가능성을 높게 보아 초기 수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의 미흡함이 결국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장기 미제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1991년에 발생했던 정유리 실종 사건, 그리고 1999년에 송혜의 실종 사건, 2001년 대구 여학생 실종 사건 등은 이러한 초동 수사에 아쉬움이 남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수많은 의문점들을 남긴 채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물론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나 관계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어쩌면 지금쯤 이 사건들은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08년 발생했던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실종 사건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과 실종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실종 사건, 특히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었으며 실종자 수색 및 수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실종 수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실종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와 수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개선,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과학수사 기법 도입 등이 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 매체의 발달 또한 실종 수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실종 사건 발생 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단지나 방송을 통한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실종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거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빠르게 취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제보와 정보 공유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또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의 발전은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실종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 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하여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이는 수색 범위를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실종자 수색과 제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실종 사건이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겠죠. 기술은 도구일 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인간적인 연대감을 바탕으로 실종자를 찾으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종 사건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실종 후 생사 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일반 실종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실종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관계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1년만 지나도 사망으로 인정되는 특별 실종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고의 특성상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사망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가족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 그들의 부재는 끝나지 않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또 다른 상실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실종 사건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한 가출부터 유괴, 사고, 그리고 계획적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실종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원인들은 수사 과정에도 복잡성을 더하며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발생했던 송혜희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겨준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당시 18세였던 소녀는 대낮에 학교 앞에서 사라졌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치부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송혜희 양의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의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딸을 찾아 전국을 25년간 헤매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동 수사의 미흡함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로 남아있으며 우리에게 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삶이 실종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최근에도 실종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춘천 초등생 실종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충주에서 발견되면서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경찰은 부모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 실종 사건의 심각성과 함께 사회 전반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실종 사건은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말레이시아 악어 습격 사건처럼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실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 목욕하던 80세 노인이 악어의 습격으로 실종된 후 머리만 발견된 이 사건은 자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종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비극적인 실종의 유형을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던 해경이 사망한 사건처럼 타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웅적인 희생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숭고한 의지가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성년 조카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외삼촌의 사례처럼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인한 실종 사건입니다. 이는 실종이 단순히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학대 문제가 실종이라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회 전체가 이러한 사각지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실종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를 넘어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실종 예방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실종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요령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 제도나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 감지기 보급, 그리고 실종자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제 실종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과학, 수사 기법 도입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DNA 분석, 범죄 심리 분석,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첨단 과학 수사 기법들이 미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사건의 재조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기 미제 실종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라진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모여 언젠가는 이 긴 싸움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미스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미스터리들을 탐구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찾아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